뉴스 포커스 시간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 거래와 관련한 의혹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삼권분립의 원칙이 팽개쳐진 이 사안. 국회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 특별법을 만들어서 당시 사건 당사자들의 재심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을 발의 중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가 오늘 드릴 인터뷰는 이제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된 그 특별법 얘기인데요. 그런데 그 얘기 전에 아무래도 또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도 관심이 저희들이 이제 크니까는 간단히만 좀 말씀 여쭙고 지나가겠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 차기 대표 어떤 리더십을 좀 가진 인물이 적합하다고 박 의원님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땐 당과 그다음 정부 청와대를 아울릴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그 전제로서 당의 단결과 통합을 또 이끌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도 이제 단순히 통합만 내세우기보다는 또 혁신에 대한 변화에 대한 목소리도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함도 갖춰야 될 것 같고요. 한마디로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에 당대표를 맡으실 거기 때문에 예.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뛰어난 자질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차기 당대표 그 후보들 가운데 말씀하신 기준 특별히 어떤 후보면 좋겠다 그런 분은 아직은 거론할 단계는 아니시고요. 네네네. 예. 아무튼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는 원론적으로 답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지켜보는 거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인터뷰 요청을 드렸던 게 사실 지금 박 의원님이 준비 중인 이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된 이 특별법 이 부분에 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 건데 우선 지금 발의를 준비 중인 법안이 어떤 내용의 것인지부터 소개를 해주시죠. 지금 제가 준비하고 있는 법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법농단, 특히 재판거래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될 때 특별한 영장 전담 판사 그리고 특별한 재판부를 구성하는 특별법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된 재판의 당사자들이 있습니다. 예. 그분들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피해구제 특별법, 이렇게 두 가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뒤에 거는 그러니까 이제 재심이 가능하도록 길을 좀 열겠다 이런 거가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재심 사유가 현재 있는 민사소송법에 따르면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그다음에 재심에 드는 비용의 상당 부분을 재심을 청구한 당사자들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 앞에서 말씀하신 사법농단과 관련한 특별법은 그러니까 별개의 법안을 지금 염두에 두시는 겁니까? 네, 두 개의 법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특별법. 그 부분도 조금 자세히 더 들었으면 싶은데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압수수색 영장이라든지 이런 걸 청구하면은 상당수가 지금 기각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애초부터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제가 계속 제기해 왔죠. 왜냐하면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서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한 3시간이 채 안 돼서 13명의 대법관들이 전부 입장을 합치시켜서 밝힌 게 재판 거래는 없었다라는 거였어요. 그것만 봐도 이제 아마 영장 청구나 이런 것이 들어왔을 때 법원이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었던 건데 실제로 이제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영장을 검찰이 청구했을 때 그것의 발부 여부를 판단하는 판사와 또 기소를 나중에 또 검찰이 하지 않겠습니까, 사건을. 그럼 기소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를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인이 관여한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하는 식으로. 외부면은 법원 밖이요. 네네네. 그러니까 법원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재판을 맡는다는 게 아니라 법원 밖에 있는 사람들도 일정 부분 참여하는 추천위원회를 만들고 그 추천위원회에서 판사들 중에 누가 했으면 좋겠다라고 추천을 하면 대법원장이 지명을 해서 그 사람이 영장 청구 여부, 발부 여부를 결정하고 나중에 또 재판도 진행하고 이런 식으로 좀 법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장 전담 판사를 외부의 추천을 반영을 해서 정하는 그런 셈이 되겠네요. 헌법하고 문제는 특별히 없는 겁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까도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판사들을 놓고 판사들 중에 통상적이면 A라는 사람이 하게 돼 있는데 그걸 A라는 사람 하지 말고 B라는 사람 하자라고 추천하는 거예요, 저희가. 예, 예. 네, 과거에도 촛불 집회 전에는 사건이 그 기소가 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법원으로 넘어오면 법원장이 그냥 사건을 배당했어요. 예. 이번에 네가 이거 해, 네가 이거 해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다가 이게 편파적인 사건 배당이 문제가 돼서 전자 시스템으로 막 돌리는 식으로 지금 바뀌었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사건 배당 시스템은 수시로 바뀌어 왔습니다. 예. 근데 그 사건 배당 시스템에 외부인이 들어가서 이왕이면 저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의견을 낸다는 거죠. 예, 예. 사실 지금 지켜보는 국민들이 많이들 답답해하고 있거든요. 이 영장 계속 기각이 되면서 법원이 이 팔 안으로 굽기 이 모습을 아주 노골적으로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상황인데 지금 박 의원님 전체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된 이 문제의 어떤 일련의 그 심각성이라고 할까? 예. 지금 말씀하셨지만 국민분들이 굉장히 우려를 갖고 계시죠. 왜냐면은 이 사법이라는 시스템은 신뢰가 있어야만 작동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게임을 할 때도 보면 심판이 공정하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게임 자체가 성립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법도 마찬가지로 신뢰가 있어야만 이 사법부에서 내린 판단에 대해서 국민들이 믿고 따르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신뢰 자체가 지금 무너진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사회에서 발생한 문제를 최종적으로 처리해주고 해결해주는 기능 자체가 손상돼 버린 거예요. 예. 이럴 경우에 특히 분쟁의 피해자가 되는 특히 약자들은 굉장히 기댈 곳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예. 이때 전체적으로 국민분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예. 그래서 하루빨리 사법부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재판거래 의혹 때문에 사법부 신뢰가 추락이 됐는데 무너졌는데 그런데 잇따른 그 영장 기각 때문에 오히려 불신이 더 깊어지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제 이런 상태로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이 기소를 해도 그 수사가 제대로 됐다고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그다음에 재판을 통해서 뭐 유죄 무죄가 갈리겠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도 국민분들 중에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예. 그런데 참 지켜보면서도 의아한 게요. 재판거래 의혹이라는 거가 나온 것 자체도 그렇지만은 또 이렇게 법원 내부에 대해서 영장 기각이 계속되는 거. 우리 사법부가 이 정도로 비합리적이고 일방적인 그런 집단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왜 이런 일이 그냥 버젓이 계속이 되는 겁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첫 번째는 소위 말하는 엘리트 법관들은 일반 그 시민들하고는 다른 사고 구조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예. 법원 내에서만 크고 자랐고 또 법원의 논리가 가장 옳고 맞다라고 신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우려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예. 두 번째는 본인들 문제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본인들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그 방어막을 치겠다라는 생각도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재판거래 의혹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뭐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확인된 것만 하더라도. 뭐 지금 뭐 얘기되고 있는 건수만 해도 말씀 자료에 언급된 건수만 해도 막 20건이 넘죠. 그리고 예. 각 사건마다 당사자가 뭐 100명, 200명씩 되는 사건들도 있어서 그 숫자는 굉장히 많을 거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지금 문건들이 이제 공개가 됐지만 아직 공개 안 된 문건들도 많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수사되면은 그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중에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그때 선거 앞당긴 이유로서 비리 판사 사건 덮으려고 했다 그런 얘기까지 있는데 이게 진짜로 가능한 겁니까? 그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고요. 예. 뭐 그것뿐만 아니라 뭐 정교조 사건은 일부러 그 결정 시기를 늦췄다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제시대 강제징용 피해자 사건은 지금도 결정이 안 나고 있거든요, 대법원에서. 그렇죠. 그것도 결정 시기를 늦추고 있고 특히 그것을 외교부하고 판사의 해외 파견 관련된 거래 때문이었다. 이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죠. 예, 예. 그렇게 피해자들이 뭐 곳곳에서 많이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도 아까 말씀하신 박 의원님이 추진 중인 특별법
이거 아니고 현재 상태에서는 뭐 재심의 길이 지금 거의 없는 겁니까? 실제로 이제 민사집행법상 재심 사유는 굉장히 엄격하게 돼 있어서요. 예. 그 사건을 했던 판사나 이런 사람들이 수사를 받아서 위법한 것으로 확정이 돼야 재심 청구가 돼요. 근데 예. 그러려면은 상당히 오랜 기간이 필요하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그렇게까지 될 정도로 우리 법원이 그럼 지금 수사나 재판을 공정하게 할지가 걱정되는데 예. 재심 사유가 인정될 만큼 그런 결정들을 내려줄 것이냐. 예. 그것도 약간 불투명한 거죠. 그래서 재심 사유를 좀 넓혀주고 예. 신속하게 재판 절차가 진행되게 만드는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박 의원님이 추진 중인 특별법으로는 그걸 어떻게 강제를 하고 어떻게 앞당기는 거죠?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하고 있는 법안은 재판거래 의혹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문건들이 언급되고 있는 사건들이 있어요. 예, 예. 예, 그 사건들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심을 받아주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뭐 피해자들이 좀 쉽게 재심의 길을 열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의혹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데,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뭐 수사나 강제 수사나 뭐 사법 처리 이런 게 현실적으로 지금 뭐 어려운 겁니까? 근데 지금 통상적인 수사는 먼저 압수나 수색 같은 것을 통해서 물적인 정보를 확보하고요. 네. 두 번째로는 주변인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 및 피의자 조사를 하고 가장 핵심적인 사람들은 나중에 부르죠. 예, 예. 그래서 아마 박병대 전 대법관이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조만간 소환을 할 겁니다. 예. 네, 근데 이제 그 소환까지 가는 과정이 지금 순탄치 않은 거죠. 압수수색이 안 된다든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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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 재판거래 의혹 지금 상황이 뭐 계속 더 심각한 상황으로 가는데, 근데 사법부 전체 모습을 보면은 침묵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한때는 좀 내부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더니 이제는 좀 침묵 모드로 들어간 것 같은데, 이런 사법부의 모습 국민들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아시다시피 지금 그 사법부가 의견을 내는 절차를 마친 거죠. 그러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이 각계의 여론을 듣겠다 그래서 각 법원별 법관 회의를 열고 그 회의의 내용들을 담은 전국 법관 대표자 회의를 열고 뭐 이런 식으로 쭉 절차를 진행해서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대법원장이 수사에 협조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거죠. 예, 예. 그래서 공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 및 의견 표명 절차는 일단 진행이 다 된 겁니다. 예,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공식적으로 막 여기저기서 아마 얘기 나오는 거는 당연히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얼마 전에도 보면은 판사가 자기 페이스북에 예. 과거 자기가 맡았던 사건들에 대해서 이상한 개입이 있었다라는 자기 고백을 한다든지 예. 하는 일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군요. 그리고 민주당에 소속이 돼 있으시니까 한명숙 전 총리 부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민주당에서는 한명숙 전 총리 억울하게 희생이 됐다. 역시 그 재판거래 의혹 이 연장선상에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앞으로 민주당 차원에서 한정 총리 문제도 대응을 또 할 겁니까? 뭐 물론 뭐 저희들이 그런 것을 계획 당연히 해야 되겠죠. 수사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추가적인 진실이 나올 테니까요. 그런 부분 다 봐가면서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예. 그 부분은 아직 뭐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뭐 단계는 아닌 것 같네요. 지도부는 아니어가지고요. 예, 예. 그냥 뭐 개인적인 의견을 이제 여쭤본 건데. 민주당의 전체적인 계획을 제가 직접 뭐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저는 뭐 당연히 그래야 된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예. 아무래도 또 한 전 총리 문제는 또 말을 좀 아끼시면서 또 신중하게 또 이렇게 앞으로 당에서들 논의할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뭐 특별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도 잘 알게 됐고요. 예, 오늘 그 시간 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